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어제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어제 있었던 합동연설회 당대표 후보들 발언 좀 짧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앞에 있는 이어폰 착용해 주시면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5명이 나왔죠.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왜 이 3분의 목소리만 편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편향이 있어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소수파에 대한. 그러면 이 3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이게 총평 혹은 뭐 어제 그 연설회 또 다른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의 그 메시지들에 대한 총평을 한 번씩 좀 듣고 싶은데 광훈 기자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뭐 명청대전 뭐 이런 말은 나올 것 같았고요. 자기 정치 얘기도 사실 지금 전당대회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열쇠말은 자기 정치 아닙니까? 서로 지금 자기 정치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당정 갈등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사실 방금 나오지 않았고 제가 조금 이따 대본에 나올 거지만 신천지 얘기가 가장 조금 의외였다? 좀 당황스러웠다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혹이 맞다면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개연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분들이 어느 종파가 됐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야당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당으로 가야죠. 여야가 바뀌었고 그러면 이번 여당 전당대회가 가장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작업을 치든 뭘 하든 큰 판이 열린 거니까. 근데 지금 이미 민주당이 당원 수가 100만이 넘는 그런 당인데 그 정도로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 들어와서 조직화가 되고 있나? 그런 뭔가 증거들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 후보가 던질 정도면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정황도 함께 제시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연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외고 약간 당황스럽고 지켜봐야겠다. 요 말을 좀 이어붙이자면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 하려는 어떤 정치 행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적절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좀 밝히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께서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에 예측을 또 하셨던 분이잖아요. 내란 개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측과 관련된 어떤 그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저는 이 얘기를 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측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워닝 경고를 계속했던 거죠. 나한테 이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온다.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뭐가 정말 근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정말로 그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큰 문제인 것이고 뭔가 오히려 빨리 밝혀서 빨리 뭔가 진행돼야 되지 조치가 않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신천지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에 당시 이낙연 후보 측 이게 왜 순회 경선 마지막에 서울 쪽 와서 막 숫자가 확 바뀌는 네,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것과 또 연결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원 분포를 보면 몇십만 명이 늘어난 거고 지금 호남이랑 서울 당원을 합치면 100만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전체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까지 요 신천지 개인 문제를 빼고 그러니까 그거겠죠. 만약에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는 게 맞다면 최근에 늘어난 그 몇십만 명 중에 신천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최근 뭐 그러면 몇 년 사이에 당원 가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니까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워낙 여기가 이제 모수가 많은 정당이니까 당원 수가 그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던 호남에서의 지지가 확실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 이 간판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는 언제나 그 두 가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이 두 조건에 부합하는 거냐. 그래서 이 세 후보가 모두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호남이 한 절반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고 호남 근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호남하고 서울이더라고요. 서울 그렇죠. 수도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여기서 결국에는 승부가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전당대회 연설하는 것만 놓고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살풍경이 됐는가? 예를 들면 지금 연설하는 것만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위기 혹은 지금 뭐 예를 들면 감금 협박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구하겠다. 갑자기. 네, 대통령을 지키겠다. 대통령이 나랑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청대전 이런 전쟁이 지금 났다. 예. 그 다음에 2대1, 3대1로 나를 지금 때리고 있다. 패싸움이 났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집권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전당대회 풍경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 전 기자회견이나 이후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2년차, 3년차 때 내가 대전환을 이룰 거야. 산업 투자를 이렇게 할 거야. 물론 그거의 실현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럼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미래, 뭐 전망,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뭐 질적 전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적합, 우리 당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그걸 만들어갈 건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근데 지금 전당대회 풍경은 그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김한 기자의 얘기를 후보들한테 각각 물어보면 나 그 얘기 했다. 다 했대요. 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뭐 약속도 했고 이런 공약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내용들은 전부 갈등을 겪고 있는 듯한 상황. 그러니까 후보가 후보를 이렇게 공격했다. 이 후보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쳤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착 부셔졌다. 뭐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후보 3명의 메시지를 보셨습니다만 당대표에 입후보한 고민정 의원이나 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 등의 목소리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 바꾸겠다. 또 김보미 후보는 이게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 목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주요하게 주목을 또 못 받잖아요. 못 봤죠. 이게 결국은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원래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고 서로 투쟁을 할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의 그 이제 지지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저는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사실 고민정 후보라든지 김보미 후보는 이번에 그 출마 선언 이후에 예. 이제 알았고요. 근데 오히려 이 전당대회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는 저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세대로서의 어떤 386, 486, 586, 686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그 세대 문제 있잖아요. 특히 청년 정치와 관련된 어떤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외면을 당하는 건지 프레임인지 이 지금 고민정 후보가 김보미 후보가 하는 역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안에서 내부 소통이 되고 이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보미 후보와 고민정 후보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그 주된 후보들이 잘 반응하고
그것을 잘 포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뭐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될 것이고 소위 말해서 컷오프가 되고 나면 본선에 진출하는 인사들끼리 이제 당 대표는 보니까 TV 토론이 3번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TV 토론이 1번 잡혀 있던데 이 상황들 그리고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하면 그때 경선할 때마다 결과 나오니까 뭐 이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 뉴스를 전하면서 일종의 그 난맥 같은 것들을 전하는 게 결국 빨리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내용들 민주당에서도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가 될 텐데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뭐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뭐 김규현 변호사나 뭐 또 강수영 변호사나 또 문건일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등도 뭐 토론자로 참석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다. 오늘 뭔가를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좀 사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 이슈가 여론의 동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슬로건화 됐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이제 장윤기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런 사건이 매년 몇 건씩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반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지금 실물적인 이제 말하자면 요소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저는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든 보안 수사권을 보완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뭐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든 어쨌든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어쨌든 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강경파가 뭐 밀어붙여갖고 이거 국가제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표가 좀 촉박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출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배우적인 논의, 그러니까 이게 10수년 된 논의 과제였기 때문에 배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논의가 이미 되어 있고 그 몇몇 변호사들이 주말에 후딱 의견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의견서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말하자면 선행 연구나 선행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이거를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도로 안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장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말했던 정치 슬로건화되는 부분들은 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테니까. 이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저 주변에 이제 제 SNS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도 답답한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무조건 어떻게든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가 보안수사권 주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뭔가 입법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아 이제 보안수사권은 주는 걸로 가닥이 잡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보안수사권은 어쩔 수 없이 폐지되나 보다. 대한민국은 이제 큰일 났다. 아 이거 뭐 서로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서로 내가 1등은 아닌가 보다. 서로 자기들이 졌다 지금 막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이게 상황이 이상한 게 이거는요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거는 천동설이 틀렸으니까 지동설이 맞다라는 이건 과학적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제도 설계에 대한 문제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인력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인 문제로 저는 환원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력 예산. 인력의 문제로 환원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둔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끝장나는 나라 아니고요. 보안 수사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끝장나지 않아요. 보안 수사권이 있던 세계에서 없던 세계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보안 수사권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안의 설계가 좀 촘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부작용과 관련된 대안 계속 이제 법을 바꿔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또 그렇게 되는 보충이 돼야겠죠. 보충이 돼야겠죠. 코로나 시절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13번 개정됩니다. 법이 그때에 말해서 이거 필요해 하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도 법이거든요. 보안수사권 폐지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보안수사 요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될 때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런 것들 바로바로 입법적 대응이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이 보안 수사를 반드시 검사가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김정환 변호사 말대로라면 어쨌건 스타트 출발해놓고 그 뒤로도
충분히 이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네네. 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 논의가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한동훈 의원하고 뭐 토론을 하니 마니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예. 이슈 자체가 약간 혼탁해진 측면이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안 보여줘도 될 정보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4시부터 한동훈 의원하고 이제 진중권 네네. 씨하고 뭐 시작했죠. 토론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동접이 2만이랍니다. 거기가. 저 둘이 입장이 달라요. 난 그게 궁금하던데. 저희는 지금 동접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저희는 4천 명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당 그래도 5명은 하는 거네요. 저희랑 비슷하네요. 저희는. 뭐라고? 영향력. 자, 아무튼 이게 한동훈 의원이 계속 토론하자 그러고 이게 사실은 중간에 뭐 에피소드도 있었죠. 이건태 의원이 토론 받는다 그랬다가 또 당에서 얘기 나오니까 그쵸. 뭐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 다가 그냥 정치적 쇼잉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약간 그 온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좀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토론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10월에 하기로 했잖아요. 예. 주수청 공소청이 분리가 되고 신설이 되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정비가 되지 않으면은 제도 공백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 뭔가 정리는 무조건 돼야 돼요. 10월에 맞춰 가지고 아니면 이거 유예 기간도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그래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나 싶었는데 이제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토론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이면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노이즈 끼고 뭐 하는 거는 그냥 백색 소음으로 무시하고 중요한 건 지금 여건을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유예 기간을 더 줘갖고 그 10월 출범을 늘리든가 그래서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10월에 무조건 출범하기로 했으면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요 정도에서 타협 보고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완합시다라고 예. 하든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뭔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 이걸 일부 존치를 하는 순간 이게 다 검찰이 검찰들이 다 회귀해가지고 나라를 결단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 축에 있고 한 분은 완전 폐지되는 순간 모든 피해자들이 다 뭐 해가지고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단적인 그렇습니다. 상황을 맞아요. 가정을 해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 최악은 아니고 약간 뭐 그 사이쯤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양측 다 저는 조금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정책구청 같은 게 중요한 자리고 이후로도 그렇죠. 일단 빨리 타임테이블부터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논의 더 할 거야. 아니야 일단 갈 거야. 이거 먼저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란의 시간을 줄이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능력이고요. 예. 능력이죠. 관리가 중요한 능력이죠. 지금 이제 이른바 그 한진 한씨 진씨 이게 토론이 아니라 대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부 예. 중국 나라 이름이네요. 한진. 택배사 이름 아니에요? 한진. 택배사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두 보통 이제 분은 한진은- 같은 입장이시니까. 한진은 보통 해운이라고 하는데. 송원, 명청.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야가 오늘 그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를 누가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추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뭐 특검의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이런 건 이제 추후에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명씩 추천해가지고 2명으로 추리고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선관위 관련해서 특검 출범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는데 이제 제1야당의 당 대표는 그 공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얼광.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행보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비유를 했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약간 자연 환경처럼 보고 있어요. 저건 산이다. 사무라. 저기 산이 있다. 그럼 저 산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저 자리에 있는 거에서 맞아. 산은 산대로 있는 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저는 올림픽공원에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식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막 뭐 어떻고 무조건 야당 추천 특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뭐 하고 하는 동안 본인은 계속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랑 만나면서 결국에는 추천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예. 제3의 안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로 마무리합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정동식 원내대표 이렇게 평가해 놓을 줄 몰랐는데 정치를 한 거예요. 정동식 원내대표는. 그렇죠. 정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한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과구신 기자의 비유를 빌자면 보통 정치는 저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산이 있으면 저 산을 넘자, 저 산을 극복하자, 정복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말하자면 통상적인 정치의 문법인데 여기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밥 짓고 먹고 살자. 장동익 대표 같은 경우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선택을 한 거죠. 저 산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네. 같이 살자. 그냥 저 산 놓고 요 아래 마을에서 우리 밥 먹고 그냥 살자 이런 건데 산은 산인 거죠. 그래도. 어. 네.
산이다. 예. 와, 오늘 이게 너무 선문답 스타일인데. 예. 자, 이게 이런 와중에 박성훈 당의 수석 대변인은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 행보에 대해서 선관위 개혁과 국민 기본권 수호 등 중요한 이슈를 전국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는데 정당은 평론가가 아니라고. 네, 송영길 후보님께서 당은 예. 평론이 아니다. 대변인이 왜 당 대표 행보를 아니 저는 평론하고 있냐? 약간 이 너무 비난하기 좀 그래 좀 안쓰러워서 얼마나 쥐어 짜겠어요 이거 지금 박성훈 대변인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당 대변인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언론이 너무 과잉 해석하고 있다. 당 대표랑 원내대표 그렇게 사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 식사도 같이 했고 얘기도 또 했고 이게 다 역할 분담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베드카 국가처럼 저쪽 장외에서 이렇게 뭔가 투쟁 동력의 레버리지를 당 대표가 만들어주고 그거 발판 삼아가지고 이제 베드카 국가부 동의 못했어. 뭐 지구인 외계인 이러면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는데 캅캅은 아니야. 영화 호프 얘기로 넘어가나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오늘 어렵네요, 방송. 네. 예.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